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 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황교안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서 내일 30명에 가까운 인원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헌재 최종 변론일이지 않습니까? 네. 17번째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2시부터 시작이 돼서 국회 측에 이어서 지금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오늘 재판을 끝으로 최종 선고일을 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게 보통 형사 사건은요. 예. 미리 이제 종결할 때 선고일을 지정합니다. 예. 근데 이거 헌법 재판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그 3일 전에 예를 들어 이게 평일을 거치다 보면 언제 할지 모르니까 예. 보통 이게 한 3, 4일 전에 정하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정하나 안 정하나 큰 의미가 없는 게 예. 어차피 이게 3월 10일 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평이 아니다 한 2주 정도 걸리니까. 예. 그다음에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예. 어차피 이게 날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10일 그 사이라 봐야 돼요. 10일에서 13일 사이. 예. 그럼 평의는 언제쯤 열리게 되는 겁니까? 평의는 통상 예. 오늘 이제 변론이 종결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 17차로 최후 변론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2, 3일 정도 각각 그동안 이제 재판 연구관들에게 과제들을 내줬어요. 기각인 경우, 인용인 경우 어떤 법적 논리로 이게 판단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 재판관 각각 이제 며칠 동안 아마 이제 굉장히 본인의 결정을 위한 숙고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한 2, 3일 후부터 평의가 시작이 돼서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한 3월 8일 전후에는 마지막 평의가 있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면 이제 평결이 결국은 이제 판결을 하는 건데 이번 경우에 이제 판결이라고 부르지 않고 결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결정을 내리게 되면 발표하는 시점, 판결문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시점이 빠르면 3월 9일, 10일 정도가 점쳐지고요. 예. 늦어도 이 퇴임일이 되는 13일 정도에는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창과 방패의 싸움에 네. 이겨낼 만큼 양쪽의 긴장감이 팽팽한 가운데 시작이 됐는데 오늘 최종 변론에 들어가면서 했던 양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8인 재판관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헌법 결정이 무수히 많이 있었고 또 8인 재판관 체제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세월호 부분을 또 변론으로 따로 한 부분으로 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리인단에서 특별히 따로 좀 더 강조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별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사법적 심판입니다. 정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입각이 돼야 되고 중대성도 같이 판단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번 탄핵 사건에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변론을 하실 건지. 저희들은 증거가 없다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오늘 권성동 위원이 국회 측 대리인인데요. 대통령을 파면해서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달라 이렇게 최후 진술하면서 울컥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로 파면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결국은 이제 대통령 국회 측은요. 예. 형사법 위반, 뇌물죄 이런 거는 마지막으로 사유로 지역적인 건 내리고 예. 주로 이제 헌법 위반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1호가 이제 국민주권주의 위반, 또 이게 직권 남용이나 강요, 또는 이게 언론 자유, 그다음에 세월호 7시 지금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이런 이제 헌법 조항 위반을 주로 강조했고요.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 유죄가 적당하냐 안 하냐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서 더 이상 이게 직무 수행이 어렵다. 네. 이게 두 가지가 노무현 대통령 때 딱 판례입니다. 예. 아마 그걸 이제 이번에 소추위원단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예. 그럼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에서 좀 보면요. 방금 네. 전에 들으셨지만 이중환 변호사의 말은 이 탄핵 소추에 증거가 없다. 네. 이 입장이었거든요. 좀 그러니까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말씀하신 주시죠. 예. 대로 헌법을 대통령이 위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예. 의혹과 추정은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이 후반에 집중했던 것은 고영태 녹취 파일이었죠. 예. 결국은 그 재단 내에 재단과 관련된 최순실 일파 내에서 서로 뭔가를 이제 사익 추구를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은 있으나
대통령이 개입됐고 지시했고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대리인단의 논리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검찰이 일전에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뭐 산처럼 많다. 특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이 헌재의 이 지금 심판과 그리고 특검의 역할은 좀 분리돼 있습니다. 특검은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해온 거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뇌물죄 정도가 지금 겹쳐 있는 것 외에는 다 헌법 위반 문제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은 굉장히 표정이 결연하기도 하지만 또 자신 있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예. 그래서 기각을 확신한다. 예.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 결국은 증거는 없다. 의혹이 많은 건 사실이고 최순실이 잘못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오늘 이제 대통령이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을 이동흡 이 변호사가 읽었는데요. 이 낭독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의 내용과 일관적으로 선의로 벌어진 일이고 예. 이 최순실 씨는 옷시중을 들던 지인에 불과하다. 예. 이것은 지금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는데 너무, 연설문 정도만 고쳐줬다. 네, 뭐 너무 이거죠? 부풀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으로 읽혀집니다. 예. 오늘 헌재 앞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벌어졌어요. 탄핵 네. 찬성이라든지 뭐 반대하는 분들이 뭐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조금 도를 넘어서는 것 격화되고 같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사실은 지난 토요일의 집회부터 예. 조금 격앙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예. 사실 이 촛불 집회는 계속 이어져 왔지만 좀 차분해져 있는 반면에 지금 일명 태극기 집회는 조금 더 이제 구호라든가 목소리라든가 주장이 격앙돼서 예. 이게 조금 어떤 우려가 있냐 하면 지금 이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한 김평우 변호사 같은 분이 지금 이제 아예 집회에서는 마이크를 잡고 예. 여러 가지 좀 무시무시한 발언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 이런 예. 얘기를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 섬뜩한 얘기들인데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예.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 측에서 했던 이야기고요. 예. 이 양쪽에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 집회 현장을 너무 좀 뜨겁게 달구는 것은 우리가 정치 선동으로 이제 이게 좀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헌재 판결에 승복하기 위한 노력을 좀 법조인과 정치인들이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 가정을 한다면 인용될 경우와 이제 기각될 경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가 더 높다 뭐 그런 거는 뭐 차치하고라도요. 국회 측에서는 14가지 사유를 들었고 헌재도 뭐 5가지로 압축했다고 해요. 인용된다면 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인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세월호 7시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지금 국회 측도 이게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니까. 예. 그다음에 언론 자유도 세계일보 그 정도인데 예.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 결국 이제 저는 관건은 가장 큰 관건은 재단을 설립한 게 과연 이게 뇌물죄가 되느냐. 예. 재단 설립이 이재용 회장이 지금 뇌물 공유로 구속됐잖아요. 예. 그게 뇌물이면 그건 바로 탄핵 사유입니다. 아. 근데 그게 뇌물이 아니고 강요나 직권 남용일 때는 그건 판례가 없기 때문에 좀 다툼이 있어요. 예. 그게 아마 가장 큰 쟁점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상 비밀 누설. 예. 예를 들어 이게 정호성 비서관이 그 연설문이나 이걸 유출한 게 있잖아요. 예. 이게 과연 그냥 표현을 도움받는 연설문 이거 단순에 불과하냐? 예. 아니면 이게 중대한 국가 기밀이 있는 서류냐? 예. 이 부분이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권 남용. 예를 들어 이게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뭐 인사권을 남용했느냐? 이것도 상당히 법적으로 찍어내긴 중요하니까. 했느냐 뭐 이런 거죠. 이런 이제 그 세 가지 부분에서 저는 결론이 날 거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또 어떤 네. 부분이 또 작용을 할까요? 기각이 된다면 결국은 의혹은 무성하나 예. 밝혀지지 않았다. 이 숙제가 남게 되는 거죠. 예. 요건 특검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예. 특검이 수사를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펼쳐놓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수사했고 조사했고 결국은 기소했고 예. 구속을 시켰는데 문제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가 다퉈지고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적어도 한 7개월여가 걸리는 일인데 예. 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13가지에 달하는 탄핵에 해당하는 의혹들은 제기되었으나 그럼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예.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각이 된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가 남느냐면요. 이게 대통령이 완전히 면죄부나 무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간혹 재판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일부 이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정치적인 후폭풍도 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예. 황교안 대행이 오늘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어요. 예. 뭐 정치권에서는 예고된 수순이다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 공식적인 명분은요. 예. 이미 특검이 중요 부분 다 했다. 그다음에 국정 안정 기하자. 예. 그다음에 이거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 국면이니까 영향 미치면 안 된다. 이게 공식적인 명분이고요. 예.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게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찬성하는 견해, 반대하는 견해. 예. 그렇지만 이게 연장을 안 해줬다고 해서
뭐 국회에서 다시 이게 그 황교안 총리까지 탄핵하자. 또는 이게 뭐 새롭게 특검법을 만들자. 예. 이것까지는 저는 이게 좀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권이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성사 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성사 보십니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격앙될 수밖에 또 없는 거죠. 뭐냐면 특검이 할 일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숙제 중에서 이 안봉근 전 비서관 뒤늦게 이제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이영선 행정관 아주 뒤늦게 지금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다 해소되지 않았고요. 다시 검찰에서 특검으로 왔는데 다시 또 검찰로 넘겨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이제 뱅뱅 이 도돌이표를 돌고 있어요.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야권이 특검이 지금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황 대행은 왜 이것을 특검이 이제 목적의 취지를 다 부합했다라고 보는 것인지 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먼저 많이 격앙이 됐어요. 예. 아침 상황을 보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 지금 이 대행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9시 반에 이 특검 이 연장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을 발표를 한다고 한다라고 아침에 굉장히 속보를 빨리 날렸는데 예.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제 유감이다 이야기하고 이제 의총에 들어갔는데 결론은 야권은 다 지금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은 탄핵해야 한다 예. 이렇게 결의를 모았는데 절차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예. 탄핵의 사유를 또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도 지금 이 2달이 넘게 3개월 가까운 예. 상황에서 이 지경으로 지금 국정이 혼란스러운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또 탄핵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예. 너무나 이게 비생산적일 수 있다는 큰 문제가 있고요. 예. 그럼 그 이후는 누가 또 권한대행을 하느냐? 지금 이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가 하나요? 네, 예. 서열상으로 가는 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또 권한대행을 맡아서 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그것은 야당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냐? 여기서 문제가 꼬이다 보니까 국민의당은 이거 봐라.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예. 애초에 알겠습니다. 이 거국 중립 내각 예, 총리를 세웠어야 하는데 예. 점점점 얘기가 이제 또 나오고 있는 하루가 되네요. 예,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이제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 총리에 대한 탄핵이라서 과반수면 이제 탄핵은 할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는 뭐 더 국회 소집 문제 쉽지만요. 이런 것들이 네. 뭐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특검 수사가 이제 7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로 이제 끝나는데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고 아쉬운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특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큰 성과는 이재용 삼성 회장 구속, 그다음에 이거 블랙리스트 입건 예. 이걸 아마 들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아쉬운 점으로서는 이제 뭐 대통령을 수사를 못했다, 또는 이게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 예. 또는 이게 안봉근 이재만에 대해서 수사를 못했다, 예. 이런 걸 이제 주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검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게 특검이 블랙리스트나 오히려 이게 또 삼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거는 못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최평론가님 어떻게 예. 보셨어요?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마지막에 소환을 했는데 예. 구속에 실패했잖아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2번의 재청구 끝에 구속. 예.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도 2번의 예. 이제 재청구 끝에 구속. 그러다 보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 수사가 좀 미진했던 대목. 예. 시간과 자원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특검은 충분히 전 열심히 예. 했다고 보는데 이 대목이 남다 보니까 결국은 친정 봐주기 아니냐라는 의혹이 마지막에 남아요. 예. 이게 좀 아쉬운 대목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검의 성과를 예. 말씀드린다면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된 이번 특검법의 제도가 이게 12조죠. 아. 굉장히 큰 파워를 발휘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국민적인 여론에 의해서 특검이 예. 관철이 되고 이제 작동을 시작했는데 매일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을 국민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제보도 특검에 하고.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예. 제보도 모여지고 예. 정보도 이제 제대로 수집될 수 있었던 점이 여타의 이 이전 특검과 완전히 차별화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서정옥 변호사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